안녕하세요.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고 이제 화수목 2021년도는 3거래일 남았고 코스피는 3천이 조금 하회한 약보합을 형성을 했고 코스닥은 오늘 또 4포인트 정도 0.39% 1011 즉 1000스닥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은 463억 원의 순매수, 기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4,2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개인은 5,223억 원의 순매도 차익을 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두 주체가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코스피는 현재 오늘은 약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63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22조 7,700억 원, 23조보다 아래,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라서 1187원, 변동폭은 그렇게 없는 안정세의 모습을 금융시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HLB는 파란색의 그룹주들이 모두 넥스트 사이언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심했던 모습이고요. 현재 HLB 그리고 모든 HLB 생명과학은 1%대 그리고 제약과 HLB는 2%대 HLB 테라퓨틱스 4%대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바로 대주주 요건이 완성되고 배당기산일이 맞춰지는 그러한 29일 수요일부터는 큰 자금도 10조 원의 제한이 됐던 대주주 요건에 상관없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될지 시장의 흐름을 수요일부터 지켜를 보시고 일단 내일까지는 관망을 하거나 보수적인 시장의 흐름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HLB는 현재 최저 리픽싱이 내년도 1월 달에 20일경에 재조정이 되고 35,800원 정도가 되죠. 현재는 32,800원 주당 3최저 리픽싱보다도 주당 3,000원이 하회 저는 오늘 32,600원과 500원에 걸어뒀는데 600원짜리는 좀 체결이 됐고요. 이제 2차 매수 단기 장기든 간에 2차 매수에 조금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는 상승하기 전에 지난 5월 달에 그러한 모습 32,000원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흐름, 20일 이내 이번 이제 나노코박스 품질과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이번 23일자에 제출하는 부분의 보고서에 포함이 되었고 서류 제출 후 긴급 사용 승인 등록증 발급에 승인 등록증 발급에 정해진 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나노코박스 백신이 긴급 단축 요건을 그러면 충족시키는 경우는 허가기간 긴급 승인이 단축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보호효과는 56.2%의 중간 보고서의 발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의 이 보호효과가 50%를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제약바이오 전문지 나과이어가 나노코박스의 임상 결과 동물 모델에서의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임상의 결과는 나노코박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나타냈다라고 했고 26일자 어제의 더 글로벌 뉴스에 나노젠의 임상 3상이 완료가 되고 내년 2022년도 초에 승인을 전망한다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는 내년도 1월 10일 이전을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대주주 요건상으로 내일까지 정도는 조심스럽지 않을까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전일 비해서 183%
15만 4천 주의 거래량이 됐고요. HLB 생명과학도 100만 주가 넘어섰습니다. 우선 HLB 오늘은 공매도가 얼마가 나왔을까?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4만 4천 주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만주가 나왔고요. 대차가 늘어난 모습이었었죠. 대차의 23일과 24일이 대차가 27만 주와 24만 주. 최근 4일간은 대차가 상당히 늘었는데 역시 공매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는 얼마요? 4만 4천 주가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 공매도는 26,900주가 나왔고, 대차 역시도, 역시 요 때는 현재 715만 주의 대차가 늘어난 모습 중에 있었고, 지난 금요일은 상환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그래서 공매도는 많지는 않지만 26,900주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의 수급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생명과학부터 보게 되면 13만 주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공매도는 2만 6천 주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13만 주가 들어가는, 기관 투자가는 여전히 3일째 HLB 생명과학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가는 1.25%가 하락을 했다. 투매 내지는 대주주 요건, 어떤 경우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개인들이 오늘 19만 6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HLB 봅니다. HLB 3일째 매수 오늘은 15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 역시 금융투자 위주, 오늘은 연기금이 5만 3천 주까지도 HLB 들어왔네요. 주가 위치상 대단히 과매도의 영역에 해당을 합니다. 기관 투자가는 14만 7천 주, 외국인은 15만 주. 오늘 개인들만 3일째, 오늘은 특히나 더 26만 주 정도의 매도. 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더 한번 보게 되면 HLB 제약도 보겠습니다. HLB 제약도 뭐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 3일째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요. 넥스트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외국인들이 5만 8천 주가 들어왔고, 개인은 5만 8천 주가 매도. 지나치게 10.8% 정도가 하락을 됐네요. 요때가 바로 12월 10일 이후 이 정도, 상당히 최근에 다시 요 부분의 흐름이 좋았는데 탄며칠 3일 만에 다시 제자리로 18,950원에 형성한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주식 참 어렵죠. 예측 가능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가급적 낮은 자리에서 사면 좋고, 또한 이렇게 넥서사이언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점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저점이 요 저점보다 요 저점에서 다 내일이나 이번 주에 또 돌릴 수도 있죠. 따라서 만약 이 전저점을 깨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향의 흐름은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 오늘은 10.82%의 큰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앞전에 이 저점을 아직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뭐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이때쯤에 수급의 변화는 감지가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률이 적었었죠. 그러면 저점 대비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위치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따라서 거래량 대비 주가의 상승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죠. 따라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줬다는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전저점 자리를 현재는 10.82% 하락을 했지만은 전저점 자리를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내일이 대주주 요건이기 때문에 내일 잘 지켜보고,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21년 마지막 주에 이 거래일을 살펴를 보게 되면 내년 2022년도에 신년도에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잠시 글로벌에서의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경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 개발 경쟁, 코비드19를 다룰 차세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어제 휴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과학자들은 효능과 형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비드19를 다룰 차세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과학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최초의 코비드19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nCoV가 발견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통적인 불활성화 바이러스 방식을 이용한 백신들이 잇따라 탄생해 mRNA 기술을 돌파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 판도를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 백신은 전 세계 유행병 대응 전략의 중추로 자리잡아 nCoV로 인한 심각한 질병 그리고 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다시 문을 열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1년 이상의 백신 접종 이후 1세대인 코비드19 백신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신의 면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주사 간격은 지속적으로 조정이 되고 mRNA 백신의 저장과 운반에 복잡하고 비싼 기술이 필요하다. 올해에는 델타,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종이 출현해 보건당국이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맞도록 요청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도 노인들에게 4번째 접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예측할 수 없이 변이하고 세계 과학자들이 nCoV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새로운 백신 기술을 찾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터 레이드 군의학 연구소 과학팀이 거의 2년 만에 SPFN 백신 접종 최종 시험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nCoV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는 2020년 초 첫 nCoV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받은 이후 월터 리드 군사의학 연구소가 2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또한 유럽에선 프랑스 바이오기업 발레바가 보조제가 포함된 백신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현재 인기 있는 백신보다 nCoV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지난 10월 영국 내 26개 주사 사이트에서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단계 시험을 마쳤다. 경쟁 압력에 맞서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파이자 등 거대 제약사들이 백신 업데이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세계의 이제 그러한 백신의 개발 경쟁인 상황에서 이번에 과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달 10일 이전에 나노코박스의 이제 보호 효과도 충족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이지 백신의 긴급성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뒤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백신 개발 경쟁을 차세대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긴급 승인이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어쨌든 일단은 긴급 승인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 2022년도에는 로열티 그리고 매출을 동반한 바이오 기업 HLB를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죠. 내년도에는 리보세라닙의 항암에 있어서의 올해는 지나치게 하반기에 백신에 대한 울고 웃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면 내년도에는 백신과 그리고 항암에 있어서 웃을 수만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해 봅니다. 분봉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800원의 HLB인데요. 이것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 2월 16일 이후에 크게 변화된 가격이 되지 않아요. 충분하게 저기에서는 단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 32,000원대가 되죠. 내일은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될지 수요일부터를 바라본다라면 내일 정도도 또 가격이 또
뭐 조정이 될지 아래로가 될지 31,000원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 매수할 부분 추가 매수하시면서 당분간은 좀 시장을 지켜보는 또다시 관망해야 될 상황에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34,100원 그리고 32,600원 정도 아직은 이제 두 번째로서 조금 더 살 여력이 좀 2차로 할 수가 있고요. 내일부로 이제 마무리가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생각을 합니다. HLB 생명과학은 오늘 150원 빠진 11,850원인데요. 12,000원을 하회한 모습이죠. 그리고 현재 오늘 가장 낮은 가격이 오늘이 요 가격이 되는데 11,700원까지 바로 17일 날 11,350원 요 부분까지도 금방하게 다가온 모습이네요. 최근의 모습에서 가장 저점에 해당하는 위치이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저점인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HLB 제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가 65%가 하회했는데 현재는 HLB 제약을 이렇게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여기는 전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해당합니다. 14,000원 이하는 분할로 조금씩 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겠다. 내일 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내일 종가 무력 금방이라든지 요런 때까지 내일까지만 마무리 잘 지어지고 반등의 모습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일봉에서를 보게 되면 일봉에서의 보조지표를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HLB는 32,800원이죠. 보조지표 상으로도 상당히 파란 물웅덩이 지나친 과매도의 위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HLB 생명과학 역시도 조금 더 전저점이 바로 11,300원, 4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거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모습이네요. HLB 제약입니다. 11 제약 역시도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치라 볼 수 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것을 보게 되면 좀 더 우하향으로 좀 더 기다려보는 가격 조정이 더 나오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네요. 이곳 HLB만 특별하게 5개의 종목 모두 파란색이라는 사실에 주주분들 망연자실하는 모습일 텐데 위기는 기회로 내일까지만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모두 다가 바닥권 물론 넥스트 사이언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 3개는 최소한은 보조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해서 낙폭 과대 그러한 상황인데 내일 잘 마무리 짓고 수요일에부터는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될지 궁금하기 짝이 없네요.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